안녕하십니까. FP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영우입니다. 사례별 프로세스 텔링 10번째 시간이죠. 자, 10번째에는 DB 활용을 위한 프로세스 텔링. 자, DB 영업 많이 하고 계시죠? DB도 많이 이제 필요로 하시고, 그래서 DB를 사용하는데도 결국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해서 고객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DB를 활용하는 영업도 잘만 고민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이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과정을 통해서는요, DB 활용 세일즈도 프로세스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DB 활용해서 영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DB 영업도 프로세스 입각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세일즈에서 성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DB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10번째 시간에 DB 영업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방송 채널에서 실제로 고객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좀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상담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재무 상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활용을 좀 해본 적이 있고, 최근에는 보장성 보험을 보장 분석을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DB의 유형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어떤 프로세스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FP님들과 그런 부분들을 좀 짧지만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DB 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똑같은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당신은 DB 안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DB를 우리가 찾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개 시장이 예전 한 10여 년도보다는 10여 년 전보다는 사실은 소개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고객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개에 대한 거는 별로 고민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FP님들은 좀 고민이 되죠. 그리고 나 아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FP 활동을 시작하시면서도 개척부터 할 거야, 데이터부터 먼저 쓸 거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 영업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자, 보험 시장이 굉장히 포화됩니다. FP가 전국에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양하게 취급을 할 수 있는 FP님들이 늘어난다는 게 결국 나로 봤을 때는 경쟁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야, 예전만큼 개척 영업 쉽지 않습니다. 요즘 웬만한 빌딩엔 전부 다 전자카드나 출입증 돼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타기라는 것도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FP 스스로도 시장을 발굴하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DB를 활용한 영업을 선호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DB들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재무상담 DB인데요. 재무상담 DB 써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연령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데, 재무상담 DB들은 보통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재테크라든지 아니면은 목적 자금을 만드는 저축성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별로 그렇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죠. 보장분석 DB 같은 경우에는 경제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방송에서 약간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장분석 DB는 아주 심플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내용을 분석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장을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분들은 일단은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들을 더 조정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요청하는 DB가 바로 보장 분석 DB입니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험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꺼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경제방송 DB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방송에서 보험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분들이 TV를 보고 계시다가 나도 저런 거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실시간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가입하신 증권들을 이제
보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비슷하게들 말씀을 하세요. 자, 내가 들은 보험이 잘 들었는지 이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보험 소비자는 이제 저희들하고는 좀 다르게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들었는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물어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FP님들이 정확한 기준이나 보험을 가입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제방송 TV는 일단은 TV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건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 이제 출연하고 계시는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공인의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도 필요한데, 보장부속 DB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자, 세 가지 유형의 DB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성격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은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보장부속 DB가 그나마 고객들하고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가장 편한 DB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채널이 다르죠, 그죠? 재무 DB가 있고 보장부속 DB가 있고 방송 DB가 있는데 이 각각의 목적이 다 같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DB들이 신청한 목적도 다르지만 우리 FP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고객들이 신청을 하면서 생각한 것들이 사실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르냐면 대부분은 재무상담 DB도 마찬가지고 보장성 보험 DB도 마찬가지인데 TV도 마찬가지죠. 자, 무료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속마음은 이거죠. 어차피 가입은 안 할 거니까, 잘 들어놨으니까. 그리고 재무상담 DB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돈 만드는 재테크지 보험은 아니야 라고 젊은 친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부담되니까. 아는 사람이 부담된다는 거는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위에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고객들은, 신청하는 고객들은 전화로 해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만나는 건 왠지 부담되기 때문에 전화로 하면 안 됩니까? 팩스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문의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FP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죠.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안 되면 다른 사람 만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DB 하나하나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중한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자, 보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병력이 있는 사람은 가입이 힘들죠. 그래서 아프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반 정도는 병력이 있거나 사고가 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재무상담 신청했겠지? 그게 아니죠. 자, 들어오는 유통 경로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계약해야지 하는 게 우리 FP들 마음입니다만은 고객들은 어차피 가입은 안 할 거니까, 무료라니까 그냥 해보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본인이 신청했는데 왜 전화는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또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왜 제가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객들이 생각했던 상담의 신청 목적과 FP님들이 생각하는 상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순간부터 어그러집니다. 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FP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빨간 글씨로 보여지는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퉁명스럽게 만약에 응대를 하게 됐을 때 마음이 조금 수그러지는 게 있죠. 그래서 목적부터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만 고객의 반응을 내가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거절 처리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DB 영업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DB를 제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화를 하겠죠. 전화의 목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받은 고객은요, 우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전화를 받으면. 왜? 좀 전에 모셨던 것처럼 만나면 부담스럽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뭔가를 또 내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는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고 전화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위험합니다. 전화로 절대로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은요, 상담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게 바로 첫 번째 전화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전화를 처음 하셔가지고 상품 제안을 하시거나 문의점을 물었던 거를 해결해 주시게 되면 거의 100%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고객을 선택하고 고객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반드시 FP로서 내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재무상담이 됐든 보장성보험 DB가 됐든 경제방송 DB가 됐든 이 FP의 어떤 잡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보험하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재테크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딱 물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품들을 다 취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잡 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 직업관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DB는 소개를 받기 위한 원초 기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리시는 거는 좀 그렇고요. 버리시지 마시고 따로 위치관리 리스트나 사후관리 목록을 만드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영업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전화하신 처음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제점 해결해 주시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유통되고 있는 DB 특성을 좀 살펴보죠. 재무상담 DB, 보장분석 DB, 경제방송 DB. 연령층도 조금씩 다릅니다. 재무상담 D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령층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대 중반, 30대 초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좀 적어요. 어딜 통해서 들어오냐면 대부분 블로그, 페이스북, SNS 같은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취소율도 좀 높다는 거죠. 보장분석 DB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좀 골고루 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보통은 자동차 보험 비교현적 사이트나 태아 관련 사이트들을 활용하고 어머니들 모임, 아이들을 위한 어머니들 모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장상담 DB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방송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 5시 이후부터 늦게는 새벽 1시까지 방송이 되는데 그 시간에 방송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들이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50대 한 중반 정도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병원에 다니셨거나 다치셨던 분들도 간혹 있게 되죠. 이렇게 특성들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재무상담 DB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낮고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신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심이 많죠. 실컷 상담은 다 하고 본인 아는 지인들한테 가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보상분석 DB 같은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보험을 바꾸거나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증권이 대부분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증권 준비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방송 DB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무료 서비스로 인식을 하고요. 방송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FP님들이 고객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지면 방송사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민원이나 분쟁 사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시장에서 육성되고 있는 DB인데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무상담은 재무상담대로, 보장분석은 보장분석대로 그런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TA는요, 고객과의 만남을 약속하는 거고 고객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보여집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DB의 유형에 따라서 고객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거죠. 재무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 뭐죠? 보장분석을 해달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회사에서 1차로 전화를 하기는 하셨겠지만 FP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의 진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DB 유형에 따라서 질문도 조금씩 바꾸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관리자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FP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담을 신청했냐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FP하고 불편한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요. 자, 그래서 저랑 상담하시면은 계약 체결부터 관리,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청구까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랑 상담하지 않으면 나는 노력과 비용만 들이고 결국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은 저한테 모든 거를 관리를 맡기셔야 된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관리자가 없을 때는 뭐 괜찮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내용을 바꿔봅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재무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재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나요? 보장 분석이라고 하면은, 자, 보장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알고자 하시는 거는 과연 뭘까요? 고객들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40대 중반 여성분 보장 분석을 해드렸더니만 뭐 만기가 80세였던 거를 100세로 바꾸셔가지고 많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중복되어 있는 거 조정해드려서 보험료 절감도 좀 보셨고요. 혹시 선생님도 고객님도 이런 서비스를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대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보험과 재무 설계를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내 직업관과 가치가 내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상담을 위한 관계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두 가지만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무상담 DB와 보장성 보험 분석 DB. 그러면 재무상담 DB는 재무상담만 하고 연금이나 펀드만 고객한테 가입시켜야 될까요?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 분석만 해주고 보장성 보험만 신규로 갈아태워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재무상담은 안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분들하고 관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전화를 할 때도 FP, 즉 내가 하는 일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하고 플랜을 제안할 때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장성 보험이면 재무상담으로 연결시키고요. 재무상담이면 보험 분석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야만 추가적인 세일즈와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3차 단계에 가서 아니면 2차 클로징이 끝난 상태에서 가서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네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만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만나뵐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가 끝났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보장 분석이나 재무상담에 대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신 저축이나 투자 펀드 상품들 준비해 주시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FP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자 상담이라는 것과요, 재무 상담이라는 게 끊기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 자체가 전부 다 보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은퇴 설계라고 하는 영역과 위험 설계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죠. 연금보험은요, 은퇴 설계. 그리고 VUL이나 적립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설계. CFP에서 이야기하는 6가지 영역과 보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속과 증여에 관련돼서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자, 세금에 관련된 거는 FP님들이 많이 하시는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연금 VL 10년 이상 넘어가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일반 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취급하는 일반 보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보험 상품이 이 재무설계라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DB든 재무상담 DB든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비즈니스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첫 번째, 고객분과 통화를 할 때, 고객분과 상담을 할 때 계속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세일즈 킷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무상담 DB 회사 속에서 개인적인 프로필, 그동안 어떻게 내가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FFF 양식지, 혹시 고객들 사례가 있다면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투자상품 관리 기법은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린다라는 부분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이야기하는 순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장분석 DB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소개서와 개인 프로필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 분석 신청서라는 양식은 사실 없지만은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고객분들한테 이게 실제로 정형화된 상담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보장 분석 사례, 보고서나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고객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드립니다. 정리해드립니다라는 걸 샘플로 가지고 계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들을 준비하시면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것은 농부의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DB를 수령하고 난 다음에 3주는 지나야 계약성이 보입니다. 자, 3주 안에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3주 이전에 뭐 한 이틀 만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3주는 지나야 계약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요. 자, 3번은 만나야 계약 가능성이 보이고 DB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은 지나야 수익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쓰더라도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영업을 하시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영업을 3년을 하고 나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동안 프로세스 텔링을 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0편 정도 우리 FP님들한테 상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부터는요, 멘토링 클리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FP님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나는 정말 고객을 만났는데 이게 문제야. 아니면 저 고객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시장 개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고객만 만나고 오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안 좋은 거야? 그래서 FP님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FP님들을 모시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영업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멘토링이라보다는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